안녕하세요. 네, 저는 큐리어스 진료실 채널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이규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하면서 평소에 항상 환자들한테 정말 제가 암 환자 진료를 할 때는 정말 뭐 몇 년 동안 입이 닳도록 설명했던 내용인데, 예, 아직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환자분들이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냥 워낙 진료 시간은 짧게 짧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마음에 정리를 못하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냥 이번에 이참에 아예 유튜브를 통해서 깔끔하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한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을 내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고 이제는 거의 어느 정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한테 전부 다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인터넷 찾아보셔도 관련해서 내용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을 텐데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웬만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보다도 더 많이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이 정도로 알고 있거나 정리한 의료인들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아직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분명히 유방암 환우분들이나 관련 보호자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모든 암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그래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요. 예.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지금도 제가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환자분들 질문하시는 거 모니터를 해보면, 이렇게 특히 본인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 식품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많다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겁나서 못 먹겠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 제가 이거를 설마 아직까지도 이럴까 했는데 제가 사실 유방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던 거는 2년 전쯤 정도까지거든요. 이후로 지금 잠시 제가 암 환자 진료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암 환자분들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유방암에 콩처럼 에스트로겐이 많은 식품을 먹는다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절대 먹지 말라 그랬다거나, 심지어 아니면 인삼 같은 것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특히나 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라서 이런 걸 잘못 먹으면 위험하다.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조언을 서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려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혼란에 쌓여서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핸드폰을 찾아보시거나 하실 텐데, 그럼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어떤 데서는 엄청 해롭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데서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쭈뼛쭈뼛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약간 마음에 찜찜함을 남긴 채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일단은 여러분께 아셔야 될 것은, 일단은 지금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암에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다 하면은 에스트로겐이든 프로게스테론이든 어떤 그 암세포가 성장하는 신호를 주는 그 시그널을 주는 수용체로 그 호르몬이 붙는 그 자리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수용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 Y자 모양의 이게 수용체라고 하면 이렇게 얘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에스트로겐이 만일 돌연변이가 있다, 에스트로겐 양성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이 여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이 붙으면, 수용체에 붙으면 DNA에서 신호가 이루어져서 암세포가 자라는, 이런 식으로 무한 증식하고 문제가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헐투 양성이라던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용체 변이가 있는 게 암 환자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타목시펜이나 아니면은 뭐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은 페마라 같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걸 드시잖아요.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은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런 암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수용체에
그런 약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가서 붙어가지고 에스트로겐이라는 녀석이 타목시펜이나 뭐 페마라 같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것들 대신 붙어서 수용체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와서 붙어도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신호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죠. 사실은 더 엄청 복잡한데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론대로라면 뭐 이것만 하면 암 다 나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암이라는 거는 이 사이에서 또 이제 내성이 생긴다거나 다른 쪽으로 변이가 새로운 쪽으로 생긴다거나 일어난다거나 하는 더 복잡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호르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호르몬이 든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호르몬에 대한 공포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붙으면 이렇게 암세포가 성장하니까 에스트로겐이 위험한데 그렇다고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예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음식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음식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이런 음식들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더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콩이나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계속 지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는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아직도 혼란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호르몬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여기 수용체에 작용해서 암세포 성장하는 신호로 작용할까봐 호르몬에 대해서 경고를 자꾸 하고 환자분들도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의료인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밝혀진 지는 사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논문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도 아직도 많이 기초과학계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개발된 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호르몬 수용체가요.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알파, 에스트로겐 베타라 그런 두 가지 수용체가 있어서 이 수용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에스트로겐 알파에 붙고 어떤 경우는 에스트로겐 베타에 붙는다. 호르몬이. 그것도 뭐 에스트라디올이라던가 그 에스트로겐도 호르몬의 모양에 따라 달라요. 그게 어떤 형태의 호르몬이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역할이 전혀 반대다. 에스트로겐 알파는 요 녀석, 에스트로겐 알파라는 요 녀석은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아는 위험한 짓을 하는 애예요. 이렇게 막 뭐 전이도 일으키고 혈관도 신생하게 하고 뭐 나쁜 짓을 하는 여기 암을 걱정하는 공포스러운게 하는 요 녀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공포를 주는 애가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에 붙는 호르몬이고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의 역할입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베타란 녀석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 녀석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분할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이죠. 이렇게 거꾸로 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에스트로겐 베타의 역할에 대한 다른 연구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전이를 억제하고요. 암세포가 성장하는 사이클을 억제를 하고요. 이렇게 전이하거나 빠져나가는 것도 억제하고 전체적인 서바이벌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존율을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보시다시피 에스트로겐 베타가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생존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에스트로겐 베타 활성이 떨어지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거꾸로 오히려 암에 좋은 기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전을 하고 있는데 암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베타는 한마디로 이 녀석은 좋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붙으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뭐가 붙으면 무조건 나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붙으면 알파가 아니라 이렇게 암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이 억제되고 전이도 막아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베타에 붙으면 좋은 거다. 이걸 일단 알고 계세요. 알파는 나쁜 거, 베타는 좋은 거.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이라던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모두 이 에스트로겐 베타 호르몬에 대부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성 호르몬이라던가 그냥 단일한 우리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에스트로겐과 다르게 에스트로겐 베타에 붙어서 오히려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 결론인데요. 이런 기초 기전을 알고 이제 다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참고로 요게 제가 그냥 에스트로겐 베타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요. 이 논문이 나와 있는 게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런 호르몬 수용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헐2 양성이라던가 그 호르몬 양성이랑 상관없는 그리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암에 요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에 작용하는 거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예. 거의 이거는 꼭 암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의 유방암에서에 대한 그런 기전에 대한 논문인데요. 요약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학계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에스트로겐 베타는 그 암의 진행과 성장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같은 논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왜 가져왔냐 하면요. 지금 하는 내용이 단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가 아니라 헐2 양성이라던가 3중 음성 유방암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은 에스트로겐 베타가 헐2 수용체도 억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헐2, 헐3에 대해서도 시그널링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연구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트로겐 베타가 혈관 신생 VEGF라는 게 이제 혈관 신생가 암세포가 혈관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신호를 만드는 그런 유전자거든요. 근데 이 VEGF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베타가.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로 개발된 것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암세포가 혈관을 만들어 성장하는 거를 억제하는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VEGF라는 인자예요. 근데 이거를 막는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모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요, 콩과 관련된 연구를 보시면, 이런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천연물질 중에서 이렇게 혈관을 신생하는 걸 억제하는 것 중에 콩이 힘이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해요. 거의 가장 높은 군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론적으로 좋은 식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고요. 또 브라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유방암의 한 전체 5에서 10% 정도는 유전으로 인한 이런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거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는 그런 걸 예방하고자 미리 막 수술을 다 해서 유방도 다 절제해서 떼어내고 막 그랬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당시에는 좀 했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유방암 위험 인자가 확 올라가는 선천적인 돌연변이가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근데 이 브라카도 1, 2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환자분들 보면 이게 있으면 무조건 암에 걸리고 이런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카 돌연변이도 어떤 경우는 얼마나 돌연변이가 있냐, 얼마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냐, 브라카 유전자가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이 후천적으로 이 발현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발현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TNBC가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3중 음성 유방암을 얘기하거든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실제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암제도 잘 안 듣고 좀 악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왜냐면 줄기세포 형태로 암이 역분화동화 심한 거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섭취를 많이 한 사람들이, 특히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요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중에 요런 걸 많이 먹는 분들이 암의 진행이나 유발이나 재발 같은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브라카2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나? 예, 브라카1 유전자의 이런 발현, 표현과 이런 거를 막아준다, 약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 띄워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 베타는 보시면 우리 몸의 분포가 에스트로겐 알파랑 조금 다르게 전신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중추신경계에도 있고요, 폐에도 있고요, 뼈에도 있고, 심혈관계에도 있고, 보시면 장에도 있어요. 장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 특히 요즘 연구가 이런 연구도 있어요. 쥐 실험을 했는데 대장암 환자, 대장암을 이제 모델로 한 연구예요. 근데 쥐에서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 베타 수용체를 완전히 제거한 쥐에서는 대장암이 확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를 잘 활성화시킨 쥐에서는 대장암이 확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광, 뭐 전립선, 뭐 난소 이런 데 다 모두 그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신에 있는 모든 암에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를 활성화하고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에 붙는 호르몬을 가진 요법들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거의 모든 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초 연구 결과예요. 네. 오히려 알고 있던 거에 반대입니다. 예, 바뀐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런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제니스테인으로 대표되는 요 녀석이 에스트로겐 베타 부분에 붙는다라는 이제 논문이 있다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이제 인삼 같은 거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인삼에 있는 것도 에스트로겐 알파, 베타가 동시에 붙는 게 있는데 특히나 보면은 higher affinity for estrogen alpha than estrogen beta 이렇게 돼 있죠. 에스트로겐 베타에 더 많이 붙는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베타에 주로 붙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요거는 이제 석류죠. 석류도 먹어도 되냐고 겁내하시는 분들인데 석류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베타에 주로 붙어서 이게 항우울 작용도 할 수 있거든요. 에스트로겐 베타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요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부분의 식물성 여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알파보다 에스트로겐 베타에 붙는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마씨 같은 경우도 아마오일도 최근 연구된 것들을 보면요. 저 직접적으로 에스트로겐 베타 리셉터에 붙는다라는 연구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아마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연구, 그 항암 효과에 관련된 연구들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리그난이 이제 주요한 이 아마씨 같은 것에 있는 아마씨 오일이나 아마씨에 있는 주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리그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보면은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유방암에서도 이런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방지한다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아마 이 기전 안에는 분명히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에 붙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붙는 기전들이 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좀 아시겠죠? 굉장히 기초적으로도 에스트로겐 베타에 붙기 때문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들은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권장해야 될 지경인 상황입니다. 기초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냐? 항상 실험과 연구는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일단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중국인 여성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30만 명이면은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고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이게 중국인이가 가능한 그런 연구입니다. 보시면요.
콩을 많이 섭취한, 콩의 이소플라본 섭취가 하루 10mg 이상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의 위험이 3%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히려 콩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줄어드는구나. 이게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보시면 콩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요, 위험도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두부에 관한 연구도 있어요. 중국에서 한 두부의 연구를 보면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루에 두부 섭취량이 10g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의 위험이 10% 감소한다. 두부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거는 뭐 많이 먹어서 나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물론 막 배 터질 정도로 먹는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앞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연구는 제가 왜 넣었냐면, 이 연구는 제가 왜 넣었냐면요, 어떤 연구에서는 심지어 타목시펜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제와 이런 콩을 먹는 게요, 콩 식품을 먹는 게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타목시펜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결론이 이겁니다. 타목시펜과 콩을 같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보통 좀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 뭐 동시에 약을 막 동시 복용한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타목시펜을 먹는 환자가 콩을 피해야 되거나 뭐 같이 콩 음식을 먹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한꺼번에 먹는다는 전 모르겠네요.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예요. 콩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타목시펜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콩이 막아주고 있는 거 이상으로 타목시펜이 추가 역할은 못한다. 콩을 많이 먹는 사람에서는. 최고로 많이 먹는 그룹을 비교했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타목시펜을 복용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반대로 이거예요. 근데 콩은 전혀 별로 먹지 않거나 거의 안 먹으면서 타목시펜만 먹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타목시펜을 안 먹더라도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사망률이나 재발률이 오히려 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쯤 되면은 유방암에서 중요한 거는 타목시펜이 아니라 콩이라,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콩을 얼마나 많이 먹냐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놀랍죠. 이런 얘기까지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콩에 대한 논란은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정리가, 사실 다른 뭐 인삼이나 뭐 아마씨유, 석류 같은 경우는 연구가 많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 연구가 없어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콩은 이 정도면 무죄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도 보면요, 제가 밑줄 친 거를 한번 보면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는 게 갱년기 증상도 줄여주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유방암이나 다른 암을 줄여준다는 역할이고, 그게 이제 특히 아시아 여성들에서 이런 콩을 많이 먹는 그룹에서 나타난다. 아시아 여성들이 콩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유방암도 잘 안 걸리고 갱년기 증상도 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많이 먹는 아시아 사람들이 좋더라. 이 정도 되면은 콩은 무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국은 왜 죄를, 이 내용은 여기서 아마 이것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콩한테, 왜 애꿎은 원래 있던, 옛날부터 있던 애꿎은 자연에 있는 식품한테 마치 암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공포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냐 이거죠. 사실은 암이란 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요, 단순히 진단이 증가한다거나 수명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노화가 많아져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져서 암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각 시대별로 암이 계속해서 암 발병이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결정적인 증거는 어린아이들이, 젊은 이런 어린아이들, 이게 보면 어린 사람들의 이 미국에서 젊은 암 환자들의 증가 추이예요. 보면은 어린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나이 먹는 거랑 상관없이 실제로 암이 어떤 사회적 원인으로, 사회 환경적 원인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블루존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이나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유명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것도 암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나이가 많아진다거나 인구 분포에서 연령대가 높아진다거나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암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단순히 의학이 진단 기술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더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블루존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주민 연령이 장수 지역이거든요. 블루존이라는 게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애꿎은 자연에 탓할 게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암이 무슨 마치 원인이 뭐 지금 왜 병원에서 콩을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얘기하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콩은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고 아시아 사람들 특히 많이 먹었던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옛날 아시아 여성들 중에 콩 많이 먹은 여성들은 유방암이 엄청 많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야 될 거는요, 결국 뭐가 달라졌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그리고 현대에 이르면서 뭔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암이 많아지고 있고 유방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재발도 많고요. 이거는 단순히 콩과 같은 문제는 아니다. 콩이나 특히 자연인 식품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통찰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이런 거는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콩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또 다른 논란들은 앞으로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 전해드리려고 그러고, 뭐 제 채널이 암만 가지고 주제를 다루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하도 여태까지 제가 입이 정말 닳도록 지겹도록 환자분한테 맨날 똑같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결국은 달라진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뭔가 두려워할 대상, 걱정할 대상이 있으시다면 콩이나 이런 자연이나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보단요, 뭔가 달라진 거, 현대에 와서 달라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의할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대체적으로 크게 식품으로 먹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여태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만 그게 어떤 형태로 먹냐는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나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천연에 있는 물질들을 대할 때는요, 단순히 어떤 성분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지금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뭐 이소플라본으로 그럼 약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소플라본 단독으로 그런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은 세포 실험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암이 증가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 좋다고 커큐민을 영양제로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커큐민도 어떻게 복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먹냐, 식품 형태로 먹냐, 그리고 조리법은 또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효과나 결과나 이런 게 달라져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거에 있어서 식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나 뭐 플라보노이드라 그러는 대표적인 이런 식물에 있는 이런 유효 물질들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드시는 게 안전하고, 이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도 영양제로 드시는 거는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건 위험할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앞서 보인 연구에서도 콩이나 두부 같은 연구는 그런 음식으로 한 연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냐는 건데, 콩은 모든 씨앗은요,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독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씨앗을 자꾸 괴롭히는 애들을 개체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콩은 정말로 안 좋을 거고요. 그 안에 분명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은 콩에 대해서도, 콩이 사실 뭐 렉틴이라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피틴산, 렉틴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고, 그냥 통찰로 봤을 때도요, 아무래도 콩은 씨앗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삶아 먹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공할 수 있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천연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독성을 낮추는 거를 법제라 그러거든요. 뭐 발효를 하는 것도 일종의 법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청국장이나 낫또 같이 콩을 발효하는 형태가 제일 좋을 거다라고 생각드리고, 그것도 내가 직접 발효하면 제일 좋을 거고 어떻게 발효하냐에 따라 조금 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해서 드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리고, 그게 먹기가 좀 힘들거나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두부나 두유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부도 뭐 간수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또 얘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두유는 이거 다 제가 무료 이미지로 찾은 거라서 이미지가 다 무료로 배포되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만 찾은 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 지금 특정 브랜드를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두유 같은 것도 괜찮아요. 두유도 어떤 두유냐에 따라 뭐 첨가물이 뭐가 있냐 이런 거 다 보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은 특히나 일반적으로 소화장애가 조금 있어요. 콩 씨앗류가 보통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발효해서 먹는 거다, 뭐 그런 거고, 아마씨 오일이나 뭐 석류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삼은 사실 타모xi펜하고 조금 작용하는 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모xi펜도 사실은 용량을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서 그냥 저용량으로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인삼 뭐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얼마나 먹냐의 문제겠죠. 인삼은 콩보다는 식품은 아니고 약성이 강한 약재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로 좀 분리해서 아마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 특히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가진 식품들은 대체로 무죄다. 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 겁내지 말자 이고요. 오히려 식품 논란에서 우리가 더 겁내야 할 거는 사실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방암을 절대로 사람들이 콩을 많이 먹어서 유방암이 늘어난다거나 그랬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단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봤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신다면은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들, 제가 항상 답답한데 속으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던 것들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전달드리고,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 그리고 아니면 또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편안한 하루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